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문제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274로 갑니다. 274로 갈게요. 274로 가시면은 문제집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지 274로 펴놓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274입니다. 자, 우리 표준 목차는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론. 세부적으로 간다면, 자, 지금 첫 스타트본은 부동산의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개발이 잘 나와요, 개발. 이 개발 파트가 문제가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뜹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개발. 그 다음 이제 관리는 요즘은 관리 파트도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이 정도 이제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좀 위주로 할게요. 자, 책에 보시면은 274페이지 피셨죠? 그지만 채용이라는 자체는 아직 보지 마세요. 감정평가로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떴던 거긴 한데, 자, 거기 보시면은 집약적, 조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심은 땅값이 높으니까 조방 쪽 이용해야 돼요. 집약 쪽으로 이용해야 돼요. 외곽이 조방 쪽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집약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건물 올리니까 자본의 투입비를 높고 외곽 집약도가 낮으니까 자본의 투입비를 낮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다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는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5층을 딱 지면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조방한계가 됩니다. 조방한계. 그러니까 여기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요. 순수익이 제로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그럼 이거를 한 2층 지게 되면은 자, 이건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뷔페 가시게 되면 이제 뭐 3만 원짜리 기본이 뷔페가 세 그릇을 이제 먹으면 나한테 3만 원이 딱 이 세 그릇이 딱 기본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한 그릇 먹으시면 어떻게 돼요? 좀 손실이 오죠. 근데 한 20그릇 먹으면 그냥입니까? 병원에 실려갑니까?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자, 따라서 집약 한계.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약 한계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이윤극대화점이에요. 이윤극대화.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게 아니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은 겁니다. 한계 수입이. 그럼 한계라는 것은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일 때 들어가는 수입이에요. 자, 한 층 지을 때마다 나한테 수입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수입하고 비용 중에서는 비용이 커야 돼요, 수입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10층에서 딱 멈춰버려요. 멈춘 건 얘와 얘가 같아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한계 비용이 커진다는 거는 이유는 감소하고 손실은 오지 않는데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약 한계를 상한선, 조방 한계를 하한선, 여기서 채용하자는 건데 그냥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집약 한계라는 단어가 있나? 집약 한계는 뭐와 뭐가 같은 점이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그래서 추가 투자의 집약 이윤극대화점이고 집약도의 상한선이며 조방적 한계는 뭐예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죠. 약간 야매가 좀 위험한 야매인데 투자론에서 조라는 게 총이죠, 총. 자, 따라서 조총. 조하고 총은 똑같잖아, 그때. 그죠? 따라서 위험한 야매. 그래서 조가 나오면 얘 두 가지 같은 걸 지금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으면 조방한계죠. 이윤이 제로예요. 순수익이 이제 제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래서 겨우 이제 생산비만 거져서 집약도 하한선이다. 이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희박합니다. 근다. 지가 구배 현상은 도심이 땅값이 낮아요, 도심이 땅값이 높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기울기를 봐요. 기울기 이제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명동은 땅값이 높기 때문에 좀만 지나도 집가가 확 떨어지죠.
집가에 대한 하락률이 크고 이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만 치세요.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소도시의 경우는 집가 패턴이 도심에서 가장 높고 도심의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제가 아까 외곽보다 도심 중심에서 단위 거리당 집가 하락률이 작습니까? 집가 하락률이 큽니까? 크다 그랬죠. 그래서 단액 구조가 있고 또 다액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액은 동심원 선형, 그 다음에 다액심은 또 우리가 해리스 울만에 대한 구조가 있었죠. 그냥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내셨던데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죠? 직장과 주거지.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는 직장이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나가야 되죠. 그죠? 주거지로 외곽에 나가는 거죠. 그럼 직주분리라는 거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간 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들어갔던 사람이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직주 접근이라 그래요. 보고 계시죠? 그죠? 회귀되는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일하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직주분리라는 건 그냥요, 이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결과가, 자, 사람들은 낮에 바글바글하다 뽕 뚫리니까 따라서 도심 공동화, 주야 간의 차이가 생기고 또 외곽이 침상 도시화되고 고동 비율이라는 자체는 이제 출퇴근 인원이 많아지니까 비율이 커지고요. 접근은 어떻죠?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그죠? 도심 하춘하야, 회춘하야. 하춘하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회춘하는 이 회자가 다시 회자, 춘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재건축 가면 그냥니까 새 건물로 바꿔지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집약화시키고 회춘화시킨다. 그래서 직주분리와 접근의 결과를 좀 바꿔냈더라고요, 이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 있나? 요거 나올 것 같아, 도시 스프롤은. 제가 이제 학자 입장에서 도시계획도 강의하는데,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난개발이거든.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도시 스프롤이.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막 무계획적으로 막 개발되고 띄엄띄엄 막 개발되는 거지. 여기 막 아파트 가갖고 현장이 어디에 근데 저쪽 산에 가면 그냥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거 있죠. 따라서 난개발. 그럼 계획적이야, 무계획적? 무계획적으로. 자,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도시성장이 무질서라는 단어 있나? 무가 빠져나와. 불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지. 요게 무하고 불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만 더 넣어. 따라서 무계획. 그러면 무질서, 불규칙, 무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질서, 규칙, 계획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롤 방지 지역은 이제 채용 상태가 아니므로 표준적 시장 집가순이하고 찍어준다면 1번하고 2번이 나와요. 자, 2번 도심 중앙이에요. 외곽에서 발생돼요. 외곽이고 주거 상업지역만 발생됩니까? 공업지역에도 발생이 됩니까? 공업지역 모두 발생하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도시 전체 도시계획 토지용 계획이 소리했을 때 비롯된 거고, 침입적 토지용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이 도심은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가가 낮아요, 집가가 높아요. 그러면 조방적 이용하겠어요, 집약적 이용하겠어요? 집약적. 근데 농사 짓는 여기 외곽은 어떻게 돼요? 조방적 이용하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트랜스에서 여러 번 이제 교통수단이 불편을 갔는데 요즘 막 전철이 막 확대되고 막 도로 뚫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농사 짓다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집가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여기 집약적으로 바뀝니까? 집약적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보세요. 확대적 침입. 조방적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는 게 확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남에 집약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가 노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30층 지게 되면 노인들이 쓰러지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저층화 시킵니까? 그럼 집약적으로 조방적으로 이용하는 걸 따라서 축소적 침입. 그럼 축소가 일반적이겠어요? 확대가 일반적이겠어요? 확대가 일반적이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 침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은 집가가 낮고 강한 흡입력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침입적 토지형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이 형태가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이 개입되는 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어떤 침입이 제가 일반적이라고요? 그럼 집가가 상승이 유발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1번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얘네들이 메리트가 있던 거는 높은 지가예요, 좀 낮은 수준의 지가예요. 강한 흡입력이기 때문에 침입 활동을 유발했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요 저항 세력도 있어. 여기서 원주민이란 인디언들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있는 주민이야? 원래 있는 주민들이 저항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부동산 차릴 때 원주민 부동산이라고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주민에 대한 저항이 또 초래되겠고, 또 침입적 이용 행정적 규제와의 관계도 되는데, 계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승은 바뀌는 거예요. 침입 결과 특정한 것이 일정 수준으로 이제 다시 또 교체되는 거를 또 계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여기 희박합니다. 답만 볼게요. 가서 여기는 거의 출제 안 돼.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고 올게. 288페이지입니다. 288 가시면은, 자, 1번 문제. 자, 답만 체크하세요. 틀린 거 2번. 아까 여러분 줘보세요. 잡으세요. 위험한 야매. 아까 조 기억하세요? 그러면 조는 총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투자론에서. 그렇지? 그럼 따라서 조총. 그럼 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총수익과 총비용. 먹힌다고 해. 연금 아니야. 그러면은, 어머, 나왔다! 총비용과 총수익 나왔어요? 그러면 집약 한 개가 나와야 돼? 조방 한 개 나와야 돼? 예측을 한 거야, 내가. 알겠죠, 그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반응도 없고, 진짜.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이 아까 손익분기점이었죠? 그럼 조방 한 개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맨날 외운다? 도서관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은 조방 한 개, 집약 한 개와 상계수익은 한 개, 집약은 바뀌어. 그죠? 그럼 조방 한 개는 뭐와 뭐 같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번도 답만 볼게요. 자, 2번에 틀린 게 2번인데, 아까 회기 기억하세요? 회기? 그럼 나갔던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건 직주 분리가 아니라 접근이죠, 접근. 접근에 의해서 회춘화돼서 회귀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도 틀린 거 보시면은, 3번에 도시 확산, 스포롤 현상이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어요. 자, 아까 이 도시 스포롤은 도심 중심지, 업무 중심지에 생깁니까? 외곽지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외곽지에 많이 발생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찍어드린다면 3번하고 4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따보세요. 도시 스포롤.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집가고. 집가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가고라는 것은 토지 가격이 함정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 4번 문제 갑니다. 4번에 몇 표 치셨어요? 정상지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택지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좀 택지 취득이 어렵죠. 자, 얘기해봐. 그 다음에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주 분리 현상이 초래해서 통근거리가 길어지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땅값이 높으니까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 고층화 시켜야 돼? 조방화, 집약화.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몇 표 치셨어? 이거 나와, 시험 문제. 그래서 주거지역의 외연적 확산이고, 자, 건설에서는 한정된 사업비의 택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축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성능이 그냥 다 저하된다. 저하되죠. 3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맞겠지. 저하됐고, 그 다음에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층화 시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만 체크하세요. 개발 파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자, 개발 파트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275페이지로 가시면, 중요하진 않습니다. 275페이지 가시면은,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자, 이 물리적 변형이, 자, 따라합니다. 외관의 변화. 란 단어가 있나요? 제 프린트도 해놨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복합 개념에 대한 거는,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법률, 경제, 기술에서, 기술적이, 따라서 유형. 유형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복합 경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유형이라는 단어 있어요? 유형은 토지 외형을 그냥입니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왜 다리나 댐 고로공사 같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형 쪽은 용도지역 지구 지정을 변경한다는 건 눈에 보이진 않죠.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토지 용상을 변하면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 합치면 복합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넘기세요. 그럼 저는 오히려
포인트 45에 가시면 개발의 주체와 민자 유치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 별표 치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자, 얘가 이제 주체가 스타트를 끊어야 될 텐데 주체입니다. 주체. 그럼 주체가 자, 첫 번째 보시면 00이 있어요. 00은 몇 섹타죠? 1섹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찾았죠? 근데 민간은 몇 섹타예요? 1섹타. 근데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하냐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단어 있나? 그럼 토지 소유자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 이건 사적에 들어가. 공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자, 이걸 합치면 몇 섹타? 3섹타죠. 그 공사 혼합이 이제 BTL, BOTO 같은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밑에 쭉 제가 동그라미를 칠 테니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우리가 배우시면서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첫 번째 BTL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요건 칠 필요 없이 영어로 된 거 옆에 있는 거 읽으면 돼요. 찾았죠, 그죠? 친절하시게. 빌드 뭐라고 적었어요? 건설.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이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리스는 임대죠,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찾아드릴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BTL과 BTO가 가장 출제 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BTL 좀 전에 했던 거와 그 다음에 BTO 방식입니다. 자, 그럼 BTO는 자, 동그라미 쳐볼게. 자, 민간이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건설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죠? 건설 하나 넣어놓으세요. 건설 하나 넣으시고 건설해서 자, 그냥입니까? 민간이 시설을 운영합니까? 운영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떤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제한된 정부 지자체 재무적 사후적 보조금을 지급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원래는 이제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고쳐주시고 밑에 내용을 넣기 때문에 그다음에 BOT라는 단어 있어요. 그 BOT는 준공이 나왔네. 준공 그 다음에 운영 기속이라는 단어 있죠. BOT 준공 운영 기속 있잖아요. BLT는 준공 있고 임대 있고 이전 있죠. 그 다음에 BO는 트랜스퍼가 없어요. 그럼 준공하고 온이 소유예요. 소유하고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자, 그 밑에 박스에 BTO와 BTL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눠졌죠?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나 이제 그 신축 이런 것들이나 구인 아파트 같은 게 이제 BTL 방식인데, 자, 그래서 임대를 하냐, 아니면 임대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수익형이냐,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학교나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기숙사, 군인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BTO 방식 있어요? 그럼 도로, 지하철, 터널 이런 걸 집어넣으시고 BTL 방식은 학교, 기숙사, 도서관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제 프린트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똑같은 상황인데 넘기시면은 6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짚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똑같이 거기 밑에 보시면 BTO와 BT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끼면서 자, 책에 볼게요. BTO 방식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시험 문제가 건설, 이전,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고속도로나 터널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그러면 이건 BTO 찍으셔야 돼요. 그죠? 뭐 어떻게 안으로 가냐? 자, 이거는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어떻게 야매가냐? 자, 볼게요. 따라합니다. 버스, 택시, 터널을 지난다. 자, 따라서 버스, 택시 어딜 지난다?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해야 돼. 지금 BTO 하고 있어? 버스하고 택시가 어딜 지나? 뭘 받아? 그럼 돌 받으면은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하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사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해요.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냥이야 수요 예측이 어려워. 그럼 리스크가 있죠. 민간 사업자의 수요 위험 부담이 돼서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제 프린트에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하죠. 근데 따라서 BTL 그럼 지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할 수는 없죠. 학교 같은 거. 그러면 정부의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 해소하니까 민간의 수요용 배제해서 사전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정부 제한 민간 채택인데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봅시다. 자, 가보시면은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은 2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90페이지로 가시면은 290페이지 5번 찾으셨습니까? 5번. 자, 5번은 1번에다가 붙여보세요. 맨날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업은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그랬죠. 5번 풀어오셨어요? 1번이 정답이죠. 그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개발 사업은 개발업이라는 것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요게 가장 유력합니다. 요게 그래서 매년 나오는데 매년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길게 나와서 1번 그러면 그냥이야 맨 마지막만 봐. 그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 꼭 하세요. 그다음 밑에 내용은 다 했었고 6번 갑니다. 6번에 가시면은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기숙사 나왔어요. 기숙사. 그럼 딱 봤을 때 느낌이 확 퀴리 오는 게 뭐야? BTL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럼 찾아줄게. 준공이 있어요. 준공.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소유권을 공공의 귀속이 있어요. 귀속. 좀 잘 찾고 있는 거예요. 임차 있어요. 임차. 그러면 무슨 방식이다? BTL 방식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저는 강력하게 7번을 찍습니다. 7번 별표 3개 칩시오. 막 소름 끼쳐. 7번.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BTO와 BTL 방식을 그렇게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는데 맨 마지막에 좀 많이 비교를 했어요. 아까 제가 4번하고 5번을 보세요. 아까 학교, 교사, 신축 학교 아세요? 학교는 BTO예요? BTL이에요? 그러면 4번이 들었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5번을 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봐봐. 일로 와봐. BTO 방식은 어떻죠? 아까 버스하고 택시 터널을 지났으니까 투자해서비를 받죠. 근데 리스하니까 회수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5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5번은 그냥입니까? 이건 BTL입니까? 그 통행료 받을 수 없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죠. 이해갔나? 그래서 저는 4번, 5번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제가, 동그라미를 치자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1번에, 자, 따라보세요. BTO. 그럼 거기 맨 위에 준공 있어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준공. 그 다음에 끝에 기속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있어요? 그러면 한글로 얘기해봐요. 뭐하고? 준공, 기속, 운영이니까 영어로. BTO. 아니, 4번이 썼으니까 1번이 맞겠지. 그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BTL이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준공 동그라미, 귀속 동그라미, 세 번째 임차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BTL.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 이게 좋은 문제야 이거. 아시겠죠? 출제된다면 이 7번 같은 걸 좀 잘 봐야 돼. 3번이 있어요? 준공이 있어요? 자, 시설의 소유이죠, 소유. 소유에서 자기가 그 다음에 귀속이니까 BOT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들어가 볼게. 자, 8번에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민간 사업자가 시민들한테 시설 이용료를 받았지. 그 아까 기억나? 뭐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지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BTL이 아니라 BTO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거의 90% 시험 나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드리는 건 7번을 추천합니다. 7번 찾았습니까? 7번이 그대로 30일에 우리 시험이죠.
그래서 이 7번에 4번, 5번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갈게요. 페이지 277페이지로 갈게요. 277로 가셔서 가시고 제 프린트는 자 프린트의 중간 단계에 제 앞에 자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단계 5단계와 7단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앞에 테마 1 개발 맨 앞에 두 번째에 부동산 개발의 단계 자 따라서 5단계 7단계 근데 시험 문제는 7단계에서 나옵니다. 5단계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괴짜 동그라미 쳐보세요. 괴짜 동그라미 치고 협의에 협자가 있죠. 그래서 계획은 사업 계획을 하고 협의는 이제 내가 개발업자라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요. 토지 매수. 걔가 또 나왔죠. 그럼 요번에 인자도 동그라미 있어요. 인자. 그래서 인가 허가관청부터 허가 시행인가를 받고 자 따라해보세요. 시행하고 처분한다. 땅 파고 건물 짓고 처분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개협 인시처 인시처 요 순서가 한번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7단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7단계에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 예? 기억나세요? 야매도 다 까먹고 미치겠다. 자, 부동산 개발의 7과정이에요. 그죠? 요게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7단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상 단계로 나왔는데 따라서 아이디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아이디어와 구상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이라는 게 앞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 실행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실행 가능성 전이라는 얘기죠. 그 실행 가능성 전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요즘은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럼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구체적으로 갑니까? 이건 계략적으로 갑니까? 계략적 하나 적어놓으세요. 계략적. 그 다음에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부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으로 갑니다. 실행 가능성. 그럼 실행 가능성이 타당성이에요. 그럼 타당성은 세부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세부적이나 구체적으로 간다. 구체적. 그래서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을 따져봐야 되죠. 근데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되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근검마, 그래서 금융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마케팅인데 마케팅에다가 발표. 자 마케팅 단계는 우리가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하는데 후기 단계 합니까? 초기 단계 합니까? 초기 단계 해야 되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구전 부실 근검마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구전 동안은 확실해요. 그 기록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근검마인데 요즘은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무슨 디어? 근데 구상 단계 나오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따라서 아 예. 자 갑니다. 아가 뭐죠? 얘가요. 예비적 타당성. 자 따라해보세요. 불타는. 자 불은 부지를 얘기합니다. 타는은 타당성을 얘기해요. 금은 따라서 금요일에는 제 친구가 건마라는 애가 있는데 잘 놀아요. 따라서 건마와 함께 따라서 아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그럼 아가 뭐야? 얘가 불이 부지, 타가 금요일이 건마의 건이 건하고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서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277페이지입니다. 자, 277에 가시면은 내가 하라는 것만 가. 그 밑에 예비적 타당성 있어? 예비적 타당성은 구체적이야, 계략적이야. 개괄적, 계략적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타당성으로 가봐.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
자, 우리가 2번이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겠고, 3번에 타당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채택돼요?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 결과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다르죠.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마케팅 별표. 자, 마케팅은 사업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해야겠죠. 그럼 개발 사업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초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자, 페이지 292 들어갑니다. 292. 자, 29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다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따라해봐. 계협 인시처. 그럼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그대로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중에서 개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계략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건 타당성이야, 예비적 타당성이야. 이걸 냈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타당성의 결과 비록 동일하더라도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개발사업의 시장성은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아까 임대 및 마케팅에 대한 단계는 개발 어느 단계라고? 초기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교재로는 아까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교재 그 278페이지로 가볼게요. 278. 278에 포인트 47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먼저 프린터 먼저 갈게요. 프린터 먼저 간 다음에 4를 붙여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합격론 문제 요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는데, 내가 개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가 걸렸어요. 답에서 법 시비. 따라요. 법 시비. 그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이 뭐야? 시가 뭐야? 자, 비가 뭐야? 비용.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지금 프린트 보고 있나요? 그럼 법률적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법률적인 위험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되는 게, 자, 이용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토지이용규제는 공법이에요? 이건 사법이에요? 공법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시험 문제에 소유권 관계가 나왔어. 그 소유권 관계는 이건 공법이야? 이건 사법이야?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굵은글씨 읽어봐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겠죠.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장은 시장조사를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위험이라는 거는, 자, 시장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시장조사를 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연구하고 시장성이라는 단어 있나? 그럼 시장이 먼저 나오고 시장성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럼 시장이라는 것은 이따 또 하겠지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미리 선행해야 되고,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좀 우리가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시장성은 이제 거기에 개발된 부동산을 봐요. 그럼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 임대라는 단어 있나요? 그 매매 임대를 보는 거는 요건 그냥이에요. 시장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장이 먼저 시장성이 다음에 나온다 그랬죠? 얘가 두 글자, 얘가 세 글자니까 이렇게 가지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수용금 나오면 이건 무슨 분석 찍고요?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이죠. 저 이러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답이 성매매. 찾았습니까? 이렇게. 나도 초라해. 얼마나 틀리면 내가 그런 것까지 만들었겠다. 그죠? 그래서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 찍으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시장만 찍어봐, 그냥. 자, 흡수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흡수율은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요.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합니다. 흡수율이 낮아야 돼요? 흡수율이 높아야 돼요? 1년 동안 얼마만큼 그 소비에 대한 흡수가 됐는지를 따져봅니다. 근데 흡수율은 시장성이기 때문에 구체적, 미시적이고, 자, 이거 몇 표죠?
과거 추세를 파악해서 어떤 흡수를 파악의 미래가 목적이 있어요. 미래예요, 미래. 지금 보고 있나?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보셔야 돼? 미래.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비용염은 아직까지 안 떴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비용염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따라해보세요. 추가적 비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장기일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들어가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개발 사업비가 또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살을 좀 붙여볼게요. 자, 278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법 12. 그러니까 법률 쪽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지정 같은 게 법률 쪽이고, 시장이라는 건 시장이 불확실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하나만 체크할게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현관 패치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했는지는, 자, 민감도 분석이에요, 흡수율이에요. 민감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흡수율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 흡수율의 목적이 있다고 했었죠. 미래가 중요한 거죠. 미래 목적.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이 아니라 아까 좀 미시적, 구체적으로 시장성이 들어가니까 흡수율은 높아야 되고 흡수 시간은 좀 짧아야 되죠. 시장이면 작아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4번에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매수자의 시장위험. 자, one more time. 매수자의 시장위험. 그 누구의 시장위험이라는 거죠? 매수자죠. 지금 보고 있죠? 자, 보세요. 아까 개발업자는 초기에 먼저 파는 게 좋죠. 그럼 초기에 매도자가 누구한테 그 위험을 전가시킵니까? 매수자예요. 그럼 개발사업의 초기에 위험이 크고 개발사업의 가치는 작죠. 지금 어디 한지는 아시겠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시장 위험이라고요? 매수자. 찾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매도자가 지 위험을 전가시켰지만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개발사업 후 완공기에 위험은 작지만 개발사업의 가치는 점차 상승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공사기간이 장기갈수록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보증 계약을 맺어요. 추가적 비용이 더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못 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 12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봅시다. 자, 페이지로 가셔서 293입니다. 293. 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건 답만 볼게요. 293페이지 가시면 10번 있어요. 10번. 자, 5번 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매수자에 대한 위험을 강조했었죠. 그럼 5번,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초기란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엔 커지다가 완성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5번 정답이고, 자, 11번은 다 보겠습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4번이 정답이 돼요. 군사보호시설 구역 들어보셨죠? 공법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게 지연됐다는 건 시장위험입니까? 이건 법적입니까? 법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5번이에요. 5번에 보시면은 개발사업 기간 중에 이자율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장기화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법적에 들어가, 시장에 들어가. 이걸 법적으로 고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몇 번하고 몇 번이 중요하다 그랬어? 4, 5번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4번이 확실히 틀렸죠? 넘길게요. 자, 12번은 거기다 적어놔요.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자, 시행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긍정적일까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대출이자가 상승하면 지 금리 부담이 크잖아. 분양률이 저조하면 더 시장 위험이 더 증대되잖아. 용적률이 증가가 좋겠지. 더 많이 지니까. 한 개밖에 없네? 그건 상식이야. 내가 매수한 예정 부지 가격이 상승하면 안 좋지.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데 틀려버리면 안 돼요. 체크하세요?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죠? 얘도 찍고, 쟤도 찍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흡수의 분석 기억나세요?
그럼 흡수율 분석은 어느 위험에서 우리가 봤죠? 시장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 개발 사업의 어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까? 시장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별표점 보세요. 이거 잘 나오는데, 스스로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개발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추도됐어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 없죠. 대답해봐. 이것도 상식이야. 거시적인 시장 환경 변한다든지, 뭐 SOC 사업의 간접 자본 확충이 지연된다든지, 행정의 변화, 사업, 이게 4번에다가 별표점. 이게 또 나왔어요. 행정의 변화,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걸 또 냈단 말이야, 딴 놈이. 자, 이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이 문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 갖고 또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4번을 또 냈다면 1, 2, 3번 갖고 다 장난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꼭 여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계속 갈까요? 좀 쉬었다가 갈까요? 쉬겠습니다. 자.